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체코 프라하에 잠시 들렀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기름을 넣기 위한 중간 기착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 한두 시간 그러한 기착지로서 그곳을 찾은 것이 아니고 1박 2일 일정으로 프라하를 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프라하 일정은 우선 현지 시간으로 2018년 11월 28일 오전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 대통령은 국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환영하고 또 그 이후 공개된 그의 프라하 일정은 체코 대통령실의 총무수석인 공무원이 동행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동안 프라하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나도 손자가 있는 할머니이다. 사회가 어르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게 된다. 이것은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인데 그런대로 참으로 반듯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김정숙 여사의 정신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를 데리고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을 관람했습니다. 이 관람 일정에는 체코 대통령실의 총무수석 앞에서 소개한 그 공무원하고 또 그들 측에서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 체코 측 사람인데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통역인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당 측에서는 성당 관리인이 나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주교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전시물을 해설하는 해설자가 동행한 것을 뉴스 동영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일정에서 중앙일보가 의전상의 사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체코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 문 앞에서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하고 소리 높이 외쳤다.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중앙일보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성 비투스 대성당을 방문했다. 그런데 성당을 꼼꼼하게 살펴보던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혼자 남는 상황이 발생했다. 낯선 체코 프라하에서 그 내부가 상당히 넓은 성 비투스 대성당에서 김정숙 여사가 홀로 미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은 어찌해서 이러한 의전상의 사고, 실은 아주 큰 김정숙 여사의 그 인신의 위험으로까지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가,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전체 의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재 없는 상태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술에 취해서 관용차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고, 또 그 관용차에는 여자들이 2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 또 직권 면직되었다 하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전을 담당할 공무원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총괄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전체 의전을 총괄하는 의전 비서관, 이 문제는 또 변론으로 하더라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문재인 씨의 그 아내를 데리고 그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내를 동행하는 경우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공무이고 거기에 부인이 가담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인은 공무원에 준해서 지켜야 할 그 모든 법적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인에게 공무원의 권한을 주지는 않는데 공무원의 의무는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경우에는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2부속실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제2부속실장인 유송화 실장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 안에 같이 있었고, 또 김선 행정관도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김선 행정관도 같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뉴스에서 우리 일반 언론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찾아서 쫓아나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일보에 따르면 현재 보호받아야 할 자가 바로 김정숙 여사였다 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정숙 여사가 미아로 된 사건이다.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생긴 데 대해서 제2부속실장의 책임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제2부속실장 그리고 제2부속실,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김선 행정관,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그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큰 사진 3장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즉시 성당에서 달려 나오며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하고 외쳤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볼 때 신문을 보는 독자의 입장에서 가장 앞에 제일 앞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 뒤쪽으로 보게 되면 뒷면에 성당 계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당 계단 위에 바로 문이 있는 것이죠. 그 성당의 문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그 계단 끝에서 한 몇 걸음 정도 거리, 거기에 우리가 사진상 보는 제일 앞면,
첫째 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당 문에서 제일 첫째 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의 그 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거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두고 이 사진에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었나 그것을 대략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앞줄, 우리가 보기에 제일 앞줄에는 제일 왼쪽에 주 체코 한국대사, 그 한국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통역을 하는 체코 사람으로 보이는 그 통역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체코 대통령실의 총무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코 측의 통역자는 원래 통역자가 그렇듯이 한 반걸음 정도 뒤에 물러서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별도로 한 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게 뚜렷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약간 뒤쪽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하고 첫 번째 줄의 사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줄이 이렇게 주 체코 한국대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체코 대통령실의 총무수석, 그리고 그 뒤에 체코의 통역자, 한국어 통역자, 그리고 그 다음이 둘째 줄이 됩니다. 둘째 줄 왼쪽에 청와대 경호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처장 옆에 오른쪽에는 주한 체코대사, 후삭이라는 이름의 주한 체코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는 이름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있었고 한국인들도 간혹 있었는데 이들은 경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좀 오른쪽에 유송화 제2부속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계단 마지막 부분 그쯤에 왼쪽에 정의용 실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여러분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 따라가서 영어 통역을 하는 젊은 남자 직원을 기억할 겁니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자세히 보면 얼굴이 익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이러한 사진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가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그 청소년 여학생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듯이 정말 맘 잡고 달리는 옷의 모습이라든지 남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은 개의치 않고 오직 마치 기록 경기를 위해서 달리는 여학생처럼 달리고 있는 그런 순간 장면이 사진에 나타나 있는데 김 여사가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성당에서 나와서 뛰었다고 기사는 되어 있지만 사진에서는 이미 첫째 줄에 거의 다 와 있다 하는 것이죠. 체코인 한국어 통역자하고 체코 대통령실의 총무수석 사이에 그러니 한 반줄밖에 안 되죠. 제일 앞에서. 그곳에서 김 여사가 뛰는 모습이 첫 번째 사진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정의용 실장은 무표정하게 그저 힐끗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고 유송화 제2부속실장은 이 사람은 옆으로 달려나와도 부족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뛰어가는 김 여사의 뒷모습을 정말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심드렁한 표정으로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 사진에 잡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표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보통 때하고 똑같다. 이런 표정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사진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체코 총무수석이, 이 남성이 키도 좀 크고 그런데 왼팔로 김 여사를 마치 뒤에서 팔을 돌려서 몸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한 팔로 잡고 감싸듯이 잡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김 여사의 얼굴을 보면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진에서 첫째 줄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외국인들은 웃지 않고 체코인 통역하는 사람, 외국인 중에는 그 사람이 좀 웃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한국인들이 웃고 있다. 그렇게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때쯤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사진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김 여사를 한 팔로 잡고 있는 그 체코 총무수석의 오른쪽에, 그냥 오른쪽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진, 첫 번째 사진에서도 이미 김정숙 여사가 뛰는 모습이 보였다 하는 그 첫 번째 사진에서도 이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위치는 파악이 가능했고 또 보일 수 있는 자리였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계단에 있는 사람부터 모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거기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사진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인가? 왜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찾아서 뛰어야 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진, 이것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키가 좀 작으니까 체코 총무수석을 올려다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문제는 김정숙 여사가 항상 그렇죠. 그 청와대에 가보게 되면 청와대에서 올려놓은 그 김정숙 여사 사진을 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찍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좀 안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입을 정말 크게 벌리고 속이 다 보이게 찍은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볼 때마다 상당히 민망했는데 이번에 체코 총무수석을 올려다보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역시 입을 그렇게 벌리고 찍은 그 사진이 이번에 보도된 세 번째 사진입니다. 사실 그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그 언론사 페이지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보통은 그런 표정이 좀 본인이 그런 표정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런 표정을 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도 청와대 사진을 보면은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될 텐데 보통 웃게 되면 입이 동그란 원 모양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김 여사는 동그란 원 모양으로 됩니다. 그 둥근 원 모양으로 입을 최대한 벌리고 있어서 불행하게도 그럴 때 내부가 다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비인후과에서 목이 아파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보면 목젖을 보기 위해서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보는 그런 환자 사진을 볼 때가 있죠. 그 구강 내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 밖에서, 실외에서, 대중 앞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크게 웃는 큰 웃음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박웃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보는 사람이 편치 않아서 그것이 가볍고 즐거운 웃음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한박웃음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차피 그 포즈도 고개가 좀 뒤로 이렇게 넘어간 그런 상태의 너털 웃음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만큼 구강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너털 웃음을 영어로 horse laugh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를 했듯이 나도 손자가 있는 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김 여사 자신의 말과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남의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까닭은 물론 김정숙 여사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좀 중년 이후의 그런 여성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표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웃음이, 그의 처신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좀 더 온화하고 현명해 보이고 따뜻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의 웃음도 그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촐싹대는 것보다는, 그리고 천박한 것보다는 아주 은은하고 역시 동양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훈련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뉴스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의문스러운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중앙일보는 김 여사가 성당 안에 홀로 떨어져서 미아가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성당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아내로서 이번의 프라하 방문은 사적인 여행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좋은 것을 보다가 함께 행동하는 공동행동에서 뒤처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선 그 부분은 김 여사가 잘못한 겁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 보도 내용이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성당 안에서 살펴보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합뉴스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성당에서 밖에 환한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 환한 곳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소그룹이 한데 몰려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좁은 문으로 나갑니다. 그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체코의 총무수석, 그리고 체코의 통역자 김정숙 여사, 그 다음에 후삭 주한 체코 대사, 이 사람들이
한 무리로 돼서 순서대로 줄을 지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소수 그룹이 서로 뻔히 이제 얼굴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소수의 그룹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앞에 사람을 놓칠 가능성은 좀 줄어들죠. 게다가 이때 김 여사는 성당 안에 홀로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 동영상에 나타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김 여사가 홀로 떨어질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추후에 또 다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는 중앙일보 대 연합뉴스 누가 옳은가, 우리로서는 이렇게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기사, 당장 연합뉴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리고 그 사진을 우리가 분석해 보았을 때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좀 만족스럽지 않죠. 좀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마구마구 의심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첫째는 중앙일보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자가 성당 밖에서 성당 쪽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결과를 보고 그 이전 일들을 자기의 상상을 보태서 기사를 쓴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앞에서 소개한 3장의 사진, 이것이 좀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언론에서는 그 당시 이 김정숙 여사가 미아가 됐던 이 당시의 사진이 중앙일보도 그렇고 뉴시스도 그렇고 같은 각도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밖에 안 나오고 있다. 그것만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연히 보고 있다가 상상한 것을 썼는데 서로 다른 중앙일보와 뉴시스가 이렇게 썼다. 그렇게 보기는 좀 석연치 않죠. 그래서 거기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또 하나는 중앙일보의 뉴스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아예 한 발 건너뛰어서 더 크게 의심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김정숙 여사가 혹시 자작극을 벌인 것인가? 자작극이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강한데 이런 뜻입니다. 흥행을 위해서 연출한 것인가? 쇼를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관찰한 결과 그 자리에 있던 일행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든지 조화되지 않는 반응, 그리고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의전 사고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김정숙 여사가 미아가 되었었다. 그것만이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의 위기 상황을 김정숙 여사가 마치 간판처럼 그렇게 앞에 나와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많은 경호 인력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향해서 돌진하는 인물이 있었다.
그것이 김정숙 여사였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경호하는 사람들의 진영, 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구조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비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가 무관심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여사가 달리기 선수처럼 뛰고 있어도 모두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런데 김 여사도 역시 밀착 경호를 해야 하겠죠. 적어도 한국 측에서는 또 반드시 그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장도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유송화 제2부속실장도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웃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아내가 이렇게 공무상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이동을 하는 것은 가까운 동료끼리 피크닉을 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인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하고 그 체코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서 자기 남편을 찾아대는 김 여사. 김 여사는 두 사람이 관광이라도 하는 줄 알고 있었던가. 그리고 이것이 쇼가 아니었다면 정말 의전상의 사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게 있어서는 정말 실질적인 사고,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쇼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물어보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제2부속실장에게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오는 과정에 그를 지나쳐 왔으니까. 이번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보다 심각하고 더 현실적인 이런 문재인 청와대의 위기 상태,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들의 기강이 바닥까지 무너진 것을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기강이 무너졌다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그랬듯이 경호처장을 동네 형님 효도 여행에 모시고 다니듯이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매번 볼 때마다 경호처장은 경호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연인 문재인 씨에게 돈을 벌어주는 개인 사업체, 그것이 소유주가 여럿이든 상관없이 문재인 씨에게 돈을 벌어준다 한다는 그 면에서 개인 사업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업체가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할 때 법무법인 부산은 그저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죠. 그곳의 사무장이었던 자를 공기업 GKL의 상임이사로 임명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GKL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곳은 레저, 도박,
그러니까 카지노 관리 같은 것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바다 이야기를 떠올리겠죠. 그러나 이 사무장이었던 그 사람은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경력이 있다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 GKL에서 이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력조차 없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 썼다. 이렇게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자연인 문재인 씨가 그 사무실에서 데려온 사람이 또 있죠.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던 바로 현재의 법제처장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또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던 음주하고 관용차를 몰았던 김종천 의전 비서관 직권면직을 했는데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은 공과 사의 이야기만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범죄 행위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경호처의 5급 직원이 북한산 술을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겨놨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분노가 끓어오르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의 일꾼들이 감히 국민을 이렇게 해치고 망가뜨리고 하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청와대 감찰반의 인원이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털어내려고 했다는 뉴스, 그 뉴스도 여러분이 이미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털어낸 것이 청와대의 직권 남용이냐, 소위 권력을 휘두른 것이냐, 국민은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청와대가 그것이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위자 개인의 범죄라고 해둡시다. 청와대는 그를 이미 청와대에서 내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일어난 것이죠. 그가 청와대를 떠난 뒤에 일어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청와대는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나갔고 그들이 처벌을 받았고 그러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기강이 무너졌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번 뉴스와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프라하에 들른 것이 관광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비판하고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런데 관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김 여사의 처신은 100%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김정숙 여사가 그것을 쇼를 했다. 국민들에게 좋은 국민들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좀 귀여움을 떨고 싶어서 그러한 쇼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쇼를 기획한 기획자는 반드시 파면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쇼 때문에 만일 쇼였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김정숙 여사는 천박한 여자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행위 때문에 이 사진 3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시종일관 아무 생각도 없이 서 있으면서 붙잡으면 잡히고 남이 웃으면 웃고 이러한 사진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행위 무능력자인가 하는 이런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 점잖은 행렬에서 그런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야 할 정도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혼자 둘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인가? 바로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 쇼라면 쇼 때문이고 그것이 아니고 공무수행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잘못이라면 바로 그 잘못 때문에 이러한 평판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뉴스가 실제로는 잘못됐고 실제로 남들은 비난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눈만 속이기 위해서 분장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일은 그것만큼은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사실 보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 뉴스를 국민 여러분은 사실만을 가려내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또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정보의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의 문해력은 선진국의 국민이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